11월 2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 사임 소식에 코인 시장이 휘청거렸다. 미국 법무부 바이낸스에 5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창펑자오 CEO 개인에게도 6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CEO 사임 및 경영, 관리 금리 조건도 붙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위기에 비트코인 3% 하락 등 코인 시장이 휘청거렸다. 자, 코인 시장의 가격의 변동성 한번 크게 휘청거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이 이슈로 가격이 빠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크로 환경에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단 1에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코인 시장이 빠졌다면 땡큐하고 매집하면 됩니다. 바이낸스 영향 없다. 코인베이스 영향 없다. 각 국가별 1등 거래소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이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겠죠. 이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빠졌다면 시장이 그냥 땡큐하고 매집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달러화가 찔끔 튀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에 워낙에 달러 약세풍이 강했죠. 훅 꺾이니까 요만큼 튄 거예요. 지금 보이지도 않게끔. 원달러 환율도 그동안 원화가 강세폭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원화 약세폭이 찔끔 나왔다. 국제유가는 폭락해서 바닥에서 찔끔 튀어 올랐습니다. 전혀 시장에 환경에 영향을 주는 매크로 이슈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돈 쉽게 버는 시대 끝나 블랙록 추가 증시 변동성을 경고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참고만 합니다. 원래 변동성을 겪어나가면서 상승 추세로 접어나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거를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걸 그들이 원치 않는다. 즉 상승장 초기 국면에 있다. 이와 또 반대로 S&P 내년 말 5천을 예상한다. S&P 주가지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5천 도달을 예상한다. 미국 기업들 지정학적 충격을 이미 흡수하였다. 얘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동시에 나오죠. 개인 투자자들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참여를 쉽게 할 수가 없죠. 실물경제 펀더멘탈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 조만간 금리 인하 계획 없어. 인플레 목표치까지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한다.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금리 동결 구간이 좋은 겁니다. 금리 인하가 일반적으로 좋은 건지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래. 이유는 잠깐만 복습하면서 매크로 통찰력을 한번 길러보시지요. 왜 우리는 금리 인하가 좋은 걸까요?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와 함께 세 차례 양적 완화에 이어서 4조 2천억 달러의 돈을 찍어서 세상에 뿌렸습니다. 이걸 찍어서 미국 국채와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레버리지가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갔죠. 전 세계로 레버리지가 일으켜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산시장은 달려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때 이후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가 우리 머릿속에 좋은 걸로 인식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로금리가 끝나고 연준의 통화 긴축기가 있었죠. 15년, 16년, 17년. 그리고 금리 인상 고점에서 한번 빠그러지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다시 한번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좋은 건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금리 인하도 0.25, 0.5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제로금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돈을 미친 듯이 찍어야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리바이벌 되었었다. 실제 금리 인하는 경기 인하를 반영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차분히 경제 성장률이 받아주면서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주면서 금리 인상에 나갔을 때 자산시장이 상승해 나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경제 수축을 반영합니다. 2008년도는 특별한 경우였죠. 경제 퍼펙트 스톰.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의 엄청난 파급력.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로금리와 함께 무제한 양적 완화, 세 차례의 양적 완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 유동성 장세 이게 좋은 건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금리 인하되면 굉장히 시장에 엄청난 노이즈와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친다. 공중파 미디어나 경제학자나 애널리스트나 또는 신문의 어떤 뛰어난 분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어떤 인플루언서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또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시나리오 1에 대해서 단 1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튀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음봉에 한번 찍혔다가 다시 한번 양봉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음봉에 한번 빵 하고 찍혔다가 양봉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면 땡큐하고 매집하면 됩니다. 그들이 주는 기회니까 감사하지. 펀더멘털에 단 1의 영향도 주지 않는데 바이낸스는 안전하게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겁니다. 대체 불가능하니까. 코인베이스 또한 대체 불가능하니까. 아시겠죠?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 애들은 가격이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가면 됩니다. 단 이게 하나가 있겠죠.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이게 대전제입니다.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즉 메가 패러다임에 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대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XRP도 음봉이 한번 터지면서 800원을 깼지만 다시 양봉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자, 해외 증시 매크로를 보더라도 코스피가 0.01, 코스닥이 0.23, 약보합. 해외 증시, 나스닥 다 파란불이었죠?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똑같죠? 원화가 찔끔 약세, 달러가 찔끔 강세, 증시가 찔끔 약세.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를 한번 봐볼까요? 미국 국채금리도 찔끔 하락권. 그쵸? 찔끔 하락권. 찔끔 하락권. 찔끔 하락.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도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찔끔 상승. 자, 다시 한번. 1일에 얘도 정정하겠습니다. 2년물의 흐름도 찔끔 상승. 10년물의 흐름도 하루 동안의 흐름이에요. 하루 동안의 흐름도 찔끔 상승. 보이시죠? 요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정리를 하면 시장의 매크로의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코인 시장만 자체적으로 흔들거렸다. 종합적으로 봐야 그 그림이 보입니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 사임, 차기 CEO는 리차드 텅이다. 이 리차드 텅이라는 분은요, 에도 파리나님의 트위터인데요. 새로운 바이낸스 CEO 리차드 텅은 리플이 루루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여기 루루 파이낸스의 이사회 이사였습니다. 자, 보시면 2021년 11월이죠. 노벰버. 리플 파트너 위드 루루. 리플과 루루가 파트너십을 맺었다. 2021년 11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리차드 텅은 루루 파이낸셜 그룹의 2021년에서 2022년 바로 여기 보드 다이렉터 이사회 이사였습니다. 자, 무언가 연관이 있었을까요? 사실 뿌리간에 그들의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 애들은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전 세계는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미래는 움직여 나갑니다. 지구를 움직이는 그들의 뿌리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인력만 왔다 갔다 거리죠. 자금은 그들이 뻗쳐 있는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리플의 유럽 지역 책임자 샌디 영은 파리 블록윅 보시면은요, 여기 샌디 영이죠. 리차드 탕, 여기 같이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새로운 CEO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던 루루 파이낸스 이사회 이사였던 분이 새로운 바이낸스 CEO로 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등 ETF 신청사들 SEC와 미팅. 자,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장세가 상승으로 가다가 훅 꺼졌죠. 또 명분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 이슈로 인해서. 이것 또한 참고만 할 뿐이고요. 급속도로 밀렸죠. 이거 물량 소화하고 또 갈 겁니다. 변동성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여기 찰싹 붙어 있으세요.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가라. 시나리오 1은 이미 가동되었다. 이게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닙니다. 장기간 동안 공포의 세상이었죠. 폭락 박스권. 그리고 이게 이제 1년 기준점으로 돌아 나가는 겁니다. 탐욕의 초기 국면에 들어와 있다.
쉽게 그들은 시나리오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만한 이슈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요렇게 이 흐름 안에서 보시고 가면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리플과 SEC의 소송은 맞물려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렇게 밀려있죠? 어느 한순간에 터집니다. 급속도로 밀려있으면. 또 빠지면 찡얼찡얼대고 찡찡대는 애들이 많아집니다. 악플들이 많아지죠. 이걸 보고 저는 어떻게 본다?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 올라가면 좋아하고 떨어지는 슬퍼하는 호구들. 그러다가 늘 리셋이 되고 여기를 떠나가게 돼 있죠. 이미 주식시장에서도 그랬고요.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오직 보이는 가격에 의해서만 그들은 투자가 아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도박을 한다. 도박의 결과는 뭐죠? 홀짝 홀짝 홀짝, 마지막은 리셋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원망하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 불을 일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R&D 또한 동반되지 않죠. 그리고 촉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댓글이 많아지시면 알아서 필터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19개 글로벌 대형은행,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 암호화폐에 100억 달러가 노출되었다. BCBS,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젤은행 감독위원회가 집계했습니다. 19개 글로벌 대형들의 암호화폐 노출 규모가 약 100억 달러에 달한다. 자, 이게 이제 10조, 10몇 조잖아요? 그쵸? 저는 꼴랑 전 세계 0.0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쩐의 가치가 수백 경, 수천 경 아닐까요? 전 세계 금융의 자산이 가치로 환산하면, 제가 이 자료를 이것만 보시면 XRP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3대장으로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 100억 달러에.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이 35, 그리고 비트코인이 31, 이더리움이 22%입니다. XRP와 폴카닷이 2%, 각각 2%인데요. 이걸 기준점으로 보셔야 돼요. 국제결제은행, 암호화폐 익스포저 은행이 전세계 은행 20%이다. 10개 중에 2개 은행밖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고요. 아직까지.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왜 내가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한다고 하는지. 암호화폐 익스포저 보고 은행의 총 익스포저용 암호화폐 비중은 0.013. 암호화폐 수탁 규모도 총 익스포저의 0.005. 전체 은행 표본에 대입하면 암호화폐 익스포저 비중은 0.0003, 수탁 비중은 0.0001까지 줄어든다. 여기 공이 몇 배가 더 붙어야 될까요? 그쵸, 여러분? 제가 왜 시장이 1000배 이상 성장한다, 1200배 이상 성장한다. 이게 바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 투자 대상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유는 대체 불가능하니까. 얘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성장하니까. 반도체가 성장했었을 때, 조선업이 성장했었을 때, 자동차가 성장했었을 때, 인터넷 혁명이 불어닥쳤었을 때, 전자상 거래가 불어닥쳤었을 때, 모바일 혁명이 불어닥쳤었을 때, 게임 혁명이 불어닥쳤을 때, 그 초기 시장에 우리가 처음 투자했었다면, 일례로 노래방이 처음 나왔었을 때 투자했었다면, 찜질방이 처음 나왔을 때 투자했었다면, 늘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소매들은 99.9%일까요? 99%일까요? 늘 이거 잘 된대, 대박이래. 야, 이거 어디 갔다 왔대더라? 쟤네 아버지 뭐 한대더라? 야, 저 잘 된대. 꼭 끝단에 물리죠. 늘 100명 중에서 99명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매집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보라면 또라이라겠죠. 이 개인들은 폭등에 나온 다음에 늘 호굴짓하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1%이기 때문에 이들의 머릿속을 읽고 있죠. 그쵸? 초기 시장에 우리는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고래 위에, 어깨 위에 올라타서 그들이 여기로 자금을 100% 쏴댑니다. 이유? 통화 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에,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제로금리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통화에 대한 수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미국 중앙은행은 MBS라고 하는 파생상품까지 달러를 찍어서 매입하였죠. 이미 게임 끝났고요. 전세계 부채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통제의 세상이 필요하죠. 4차 산업을 또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실시간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주 5일 이동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주 4단계에 거쳐서 중간 단계 은행과
노스트로 계장이 담글 수 있는 지금의 스위프트 시장 규모는 완벽한 구닥다리 시스템이죠. 그거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블록체인 망인 스위프트 2.0이 필요한 겁니다. 종이를 데이터로 대체해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100%입니다. 거기 주인이 XRP 레저이다. 고로 얘는 터질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하는데 얘가 폭발하지 않을까요? 여기 문명의 대장인데. 비트코인도 가겠고 이더리움도 가겠지요. 가장 끝단에 XRP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각 섹터별 알트코인 또한 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왜? 진짜 블록체인의 세상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한 가지 심장과 함께 이 두 가지 심장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5G로 전 세계를 묶어버린다. 6G, 7G로 확장해 나가겠죠.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띄워서 지구로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제 여기서 빅데이터, 데이터가 쏟아지겠죠. 각 사물에다가 칩이 다 박힙니다.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또 저장할 수 있는 서버,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또 분산망으로 또 저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분산망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차, 로봇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또 필요한 소프트웨어 혁명이 필요합니다. 3D 프린터가 필요하겠죠. 제조 혁명입니다. 더불어 여기에 모든 거를 가치를 연결시키고 융합시키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연결과 융합. 여기에 돈의 중심은 바로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그 대장이 XRP 레저이다.